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도 저번 차시에 이어서 금속 안경테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살펴볼 텐데, 저번 차시에서 저희가 티타늄 관련한 내용을 하고 그거 관련한 거 퀴즈 부분을 다 풀이를 하지 못하고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티타늄과 관련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비금속 부분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 소재 중에서 귀금속 소재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귀금속 소재들이 또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차에 이제 마지막에 살펴봤었던 티타늄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티타늄 같은 경우엔 현재 금속태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티타늄의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았지만, 이제, 첫 번째로 일단 금속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티타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융점도 높고 강하고, 그리고 이제 안경테로 사용됐었을 때의 경도도 물론 이제 좋은 상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도 좀 특이한 사항이 이런 사항들이 있었었죠. 이제 공기 중에서 이제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그 부동태성 피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금속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지 못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막의 형성 때문에 어떤 미생물 박테리아 이제 생장이 억제가 되면서 좀 더 이제 생체 적합한 그런 이제 재질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랑, 또 부식도 잘 안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땜질하는 게 좀 이제 공기 중에서 땜질이 안 되다 보니까 금속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용접성, 땜질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너무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티타늄이었었고,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형태가 순 티타늄의 형태로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합금된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안경테로 주로 사용되는 형태는 이 베타 티탄 합금 형태, 티탄이랑 바나듐이 이렇게 섞여진 합금 형태가 가장 흔하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티타늄 합금 형태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알파 베타 티탄 합금 형태도 있었었죠. 알루미늄이랑 바나듐이 이제 둘 다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이고, 이것을 타이백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초탄성이다. 탄성이 너무너무 좋은 합금의 형태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형태 니트롤이 있잖아요. 그죠? 니켈이랑 티탄이 합금된 형태이고, 요 비독 좀 꼭 잘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탄성도 너무 좋은 데다가 일정 온도에서 그 형태를 기억하고 돌아오는데, 그 일정 온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온도가 이제 이 태가 자기의 형태를 기억하는 그 온도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막 휘고 구부리고 해도 원래대로 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니트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제 살펴봤고, 뭐 탄성이랑 보건성 이런 거 너무 좋고 이래서 활동성이 많은 어린이들, 스포츠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용하면은 뭐 안전성 부분이나 편안한 부분이나 너무너무 좋은데, 역시나 단점이라고 하면 티타늄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다 보니 땜질하는 거 좀 어렵고, 도금을 했었을 때 좀 도금이 잘 일어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었었죠. 그죠? 이거 외에는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물성은 너무너무 좋은 재질이 티타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티타늄에 대한 특징은 다른 어떤 재질들보다도 조금 더 주의를 갖고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티타늄과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안경테의 신종 소재인 티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옳은 것을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공성이 우수하다. 티탄은 너무 물성 자체는 안경테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땜질이, 공기 중에서 땜질이 불가하다. 그런 건 이제 가공성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이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다? 가장 가벼운 건 아니죠. 가볍기는 하나 가장 가벼운 거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1.7 정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가장 이제 잘못된 말이죠. 인체 적응력이 좋다. 그래서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뭐 안경테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제 뭐 인공 관절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열 전도율, 열이 잘 전달되는 거 좋은 물성이 아니죠, 안경테로서는. 그래서 열 전도율 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열 팽창결수, 열을 줬었을 때 얘가 이제 팽창되고 수축되고 하는 이 이제 물성의 어떤 변화가 크면은 좋지 않죠. 근데 티타늄은 작았어요. 그래서 좋다라고 했는데 크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식성이 높아서 티탄 같은 경우엔 특이하게도 공기 중에서 TiO2 부동태성 피막이 형성되다 보니까 뭐 미생물 박테리아 생장도 억제가 되고 내부식성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체 적응력이 좋다. 이렇게 설명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 안경테용 형상기억합금. 사실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살펴본 것은 니켈이랑 티탄이랑 이렇게 합금된 형태, 이렇게 니트로를 살펴봤지만 이거 말고도 구리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금시켜가지고 만든 형상기억합금의 형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안경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이제 형상기억 합금의 형태가 니트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에 대한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테로 사용되는 형상기억 합금 하면은 니트롤이다 말씀드렸고, 니트롤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랑 티타늄이 이렇게 이제 합금된 형태인데 그 구성비가 니켈이 55, 티타늄이 45 요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정 온도에서 형상이 복원되나 맞는 말이고 충격에 약하다 이 지문이 잘못된 얘기죠. 이 내용이 충격에도 강합니다. 그죠? 충격 흡수를 잘한다. 그래서 안상의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뭐 스포츠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기 적합한 소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용, 어린이용, 노안경 제작에 적합하다. 특별히 뭐 노안경 제작이라고 했었을 때 이 노안경이 들어갈 의미는 이제 크게 없으나 이 내용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옳은 것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으로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생체 친화성이 불량하여. 이거 아니죠. 그죠? 생체 친화성, 생체 적응력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텐사이트 변태성 합금이므로 큰 변형이 있으면 복원력이 떨어진다. 이 형상기억 합금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오스텐사이트, 마르텐사이트는 이 약간, 열을 줬었을 때 이 물성이 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태성 합금이므로 큰 변형이 있었을 때 복원력이 좋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특별하게 뭐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뒤에 있는 요 내용 자체가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잘못된 지문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일단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티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번 차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티타늄까지 요렇게 정리를 해서 안경테로 사용되는 비금속 재료들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당연히 안경테로 사용하기 적합한 물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마다마다의 또 이제 단점이 하나씩 있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좀 두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구리합금, 그러니까 동합금이라고 하는 구리합금서부터 니켈합금,
합금, 알루미늄계 합금, 마그네슘 합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티타늄 설명드리면서 티타늄 합금 형태인 니트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안경테로 적합한 그런 물성을 가질 수 있는 소재들이 이제 개발되어 온 그런 이제 순서고, 당연히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티탄 합금 형태가 가장 이제 좋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고품위의 어떤 태로 취급이 되는 거고, 여전히 소지 금속으로는 구리 합금의 형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니켈 합금의 형태도 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금속 재료들 종류 특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 차시에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금속 안경테 중에서 귀금속 재료들을 살펴볼 건데요. 귀금속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게 역시나 금입니다. 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백금도 있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플래티늄이 백금의 대표적인 이제 백색의 그 색깔을 내는 이제 백금이지만, 이거 말고도 같이 백금족 원소로서 여러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의 어떤 이제 주로 사용되는, 안경테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 재료의 특성,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거고, 실제적으로 이런 귀금속 같은 경우엔 귀금속을 100%로 해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비싸기도 하거니와 좀 요것만으로 했었을 때는 또 안경테로서의 물성을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금 합금의 형태라든지, 금 합금도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보통 피복하는 형태, 금 피복이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금 도금의 형태로 보통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귀금속 재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 실제 안경테에 적용을 시켜서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들 방법들에 따른 특징,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귀금속 소재로 사용되는 재료들 살펴보시게 되면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재료가 금이죠.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에도 강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어떤 다른 어떤 물질들에도 본래 성질을 잃지 않는데 화학성도 좋고, 그리고 열에도 강하고 인체 친화적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안경테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어떤 뭐 장신구에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역시나 안경테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금이고요. 금 말고 은도 이제 실제 어떤 은을 이용한 테보다 은은 이제 만들 때 약간 결착제의 어떤 재료로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은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백금이 있는데 실제 이 백금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안경테에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거의 사용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백색 금의 어떤 그런 고광택 은백색 느낌이 이제 아름답다 보니까 이제 언급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경테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것과 같은 어떤 컬러감을 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백금적 원소들이 있죠. 뭐 로듐이나 이리듐, 이테듐, 루테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전부 다 이제 백금적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백색의 어떤 광택을 내는 그런 이제 귀금속 소재들이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사용되는 귀금속 소재라고 했었을 때는 금, 은, 백금을 포함한 백금족 원소, 요 정도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을 100%로 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금에다가 어떤 안경테가 가져야 할 물성들을 가질 수 있게끔 합금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금장, 금피복, 이제 소지금속에다가 비금속 그 소재들을 기본으로 한 뼈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둘러싸는 금 피복의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코팅하는 식의 어떤 도금의 형태로 사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보통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런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조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제조를 하는지, 이 방법들마다의 어떤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금, 백금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볼 텐데,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금 같은 경우에는
합금의 형태로 이용이 된다. 기본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순금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잘 늘어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100% 24K 100% 순도로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은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앞에서 언급드렸었던 안경테에 이제 사용됐었던 여러 가지 금속 재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금을 시켜서 안경테로서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어떤 기준치에 기준치에 달하도록 이제 강도나 경도를 갖다가 향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만들 때 이제 만드는 것도 용이해야 되겠죠. 뭐 절삭을 한다라든지 밴딩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압착을 한다라든지 가공하는 데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구되는 요소들도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넣어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색상 부분에 있어서도 그죠. 원하는 색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합금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00% 금이라고 하면은 순도 100%는 24K잖아요. 그래서 합금의 형태로 사용되는 안경테를 보게 되면 보통은 한 18K 아니면 한 14K가 주로 금 합금 형태로 사용되는 안경테의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야 좀 어느 정도 단단하고 또 이제 그 기계적 가공성도 만족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합금을 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을 보게 되면 금에다가 은, 구리,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합금 재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합금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안경테로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물성도 만족을 시키지만 실제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뭐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여지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색상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보통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금의 색깔이라고 하면 100% 순도가 이제 요런 황금색이라고 하면 어떻게 섞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의 약간의 핑크빛의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레드 골드, 핑크 골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화이트 골드 이런 식으로 색깔도 다양하게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약간 그린 컬러죠, 그죠? 여기는 백금 플래티늄이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조성을 하고 조성비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컬러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귀금속 소재로는 백금이 있는데 플래티늄 PT 있는데 고가이기도 하고 비중이 21.4g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경테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은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저렴하거나 그리고 이제 색깔은 또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백금적 원소들이 있죠. 몇 가지 팔라듐, 이리듐, 오스뮴, 로듐, 루테늄 뭐 이런 것들이 다 백금적 원소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을 해서 안경테에 좀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로듐이라는 건데, 로듐 같은 경우에는 도금 재료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이제 물성의 특성상 굉장히 잘 펼쳐지는, 얇게 펼쳐도 이렇게 끊어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금을 할 때 굉장히 얇게끔 도금을 해도 튼튼하게 도금막을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도금이 잘 될 수 있어가지고 특히 또 반사율도 좋거든요. 특히 이런 안경테 같은 경우 반사율이 좋아야지 반짝반짝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이 되고 어떤 기계적인 가공성 저희가 만들 때도 만들기에 용이하니까 특히 이제 로듐이 어떤 백금의 어떤 컬러를 내기 위해서 사용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과 백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금 같은 경우에 합금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컬러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아까 그 대표적으로 합금의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게 금이랑 은이랑 그리고 구리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만약에 그린 컬러를 갖고 싶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그린 컬러인 거 확인되시죠? 여기 많이 그렇고요. 그죠? 이건 어떻게 조성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색감의 차이는 조금씩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린 골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기본적으로 금과 은을 주로 하는 이원 합금의 형태를 이용을 한다면 이런 그린 컬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 골드 만들고 싶다. 좀 붉은기. 그럼 구리 같은 경우에 붉은색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과 구리를 주로 하는 요 이원합금의 형태로 만든다라고 하면 레드 골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4K 100% 순금이고 황금색이잖아요. 요것과 비교했었을 때 레드 골드, 로즈 골드라고 하죠. 그죠? 약간 붉은빛인 거. 이건 화이트 골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요렇고. 자, 요거가 더불어서 먼저 핑크 골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핑크 골드 같은 경우 레드 골드보다는 조금 붉은기가 좀 이제 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게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니켈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이랑 기본적으로 금이랑 붉은색을 나타내줄 수 있는 구리랑 그리고 니켈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붉은색을 갖다 조금 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은과 아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색상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물성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 핑크 골드 하면은 금, 구리, 니켈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옐로우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 은, 구리 보통 요 삼원 합금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100% 순도의 100% 이제 순수 금은 황금색이지만 이렇게는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었을 때는 물성 자체가 안경테라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컬러를 내기 위해서도 합금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강도, 경도, 기계적 가공성 다 만족할 수 있는 합금 형태로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합금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금은 구리 세 가지가 모두 다 합금되어진 형태로 이용을 한다면 이런 컬러를 낼 수가 있겠다. 조금 이제 노란 컬러감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 골드, 이제 백금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합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흰색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니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팔라디움계도 있어요. 팔라디움 자체도 백금적 원소잖아요. 이걸 갖다가 섞어서 해준다고 하면 흰색을 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에다가 니켈을 넣어가지고 만든 화이트 골드계가 있기도 하고, 금에다가 팔라듐을 넣어가지고 만든 화이트 골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켈계는 금에 니켈 그리고 어떤 물성, 기계적 물성을 더하기 위해서 구리나 아연이 약간씩 포함이 되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팔라디움계 같은 경우에는 금과 팔라디움을 이제 주로 해서 은을 섞어서 팔라디움계 화이트 골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원할 때 이런 식의 이제 합금 형태를 이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요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 금 도금을 할 때 막을 씌워줄 때 이런 합금을 어떤 막으로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귀금속 안경테의 어떤 이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다양한 합금의 형태로 만들므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안경테라서 적합한 물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양한 컬러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하는 컬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식의 조성이 필요한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18K 화이트 골드 성분 금속 100분율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18K라고 했었을 때 순도가 24K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금이 얼마만큼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에 있어서 조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지문 전부 다 75%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좀 다르다라고 하면 계산을 하셔야 되세요. 100%가 24K니까 18K는 퍼센테이지로 했었을 때 몇 프로가 되는지 계산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75%가 되겠죠.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이트 골드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니켈계가 있고 팔라디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팔라디움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니켈이 들어있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4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고, 자, 요것과 유사하게 두 번째 문제는 12K 핑크 골드라고 했습니다. 일단 12K라고 했기 때문에 금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전체 100%가 24K라고 하면 12K는 역시 백분율로 계산하면 50%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지문에서 50%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일단 4번일 텐데, 일단 확인, 요렇게 뭐 만약에 50% 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성하고 있는 이 구성 비율을 한번 따져 보셔야 되세요. 일단 핑크 골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리가 들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흰색을 나타낼 수 있는 니켈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니켈 대신에 팔라디움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구리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니켈 들어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성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4번으로 이제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